손흥민 경기 도중 10개 넘는 트릭, 전문가들 경기 분석 도중 역대급 장면에 이성 잃은 이유, 선 윙어 아닙니다. 메뉴 1000억짜리 스타 라스무스 헤이룬이 여태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넣지 못한 데에는 동료들의 지원 부족이 한몫했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지난 16일 현지 시각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이 패스를 받은 횟수를 공개했다. 토트넘 캡틴이자 에이스인 손흥민과 맨유의 영골 공격수 헤이룬은 대척점에 서 있었다. 손흥민이 17경기에서 총 390번 패스를 받아 전체 1위를 기록할 때 헤이룬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0번이 패스를 공급받았다. 공격수 중 최하위다. 손흥민은 같은 기간 10골을 넣으며 득점 랭킹 3위를 질주하고 있다. 헤이룬은 13경기째 침묵 중이다. 맨유의 또 다른 공격수 앤서니 마르시알도 헤이룬 다음으로 적은 횟수의 패스를 공급받고 있었다. 텔레그라프는 부족한 지원 역시 스트라이커들에겐 문제가 된다고 진단했다. 맨유는 헤이룬의 침묵 속 경기당 평균 한 골이 겨우 넘는 18골을 넣으며 7위에 머물렀다. 팀 득점은 전체 15위에 그친다. 반면 토트넘은 경기당 2골이 넘는 35골을 앞세워 5위에 위치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인 4위 맨시티와는 승점 1점 차다. 골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다. 패스 공급과 득점 생산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다. 황희찬 동료, 마테우스 쿠냐, 울버햄턴은 손흥민 다음으로 많은 패스를 공급받고 있지만 5골에 그쳤다. 반면 패스 공급 부문에서 중하위권에 머문 엘링 홀란, 맨시티는 14골을 폭발하며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린다. 2. 토트넘이 웃고 있다. 오른쪽 화살표 다시 1위가 보인다. 맨유 도움으로 승점 6차 선두 추격. 맨유야 고마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호스퍼가 다시 웃고 있다. 부진의 늪에서 탈출해 선두권 싸움에 뛰어들 채비를 마쳤다. 오랜만에 연승을 내달리며 활짝 웃었다. 토트넘은 최근 2연승을 신고했다. 16라운드 홈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4에서 1로 대파했고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를 2에서 0으로 꺾었다. 부상자가 많아 팀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적절한 전형 변화 등으로 승전골을 울렸다. 손흥민과 데얀 쿨루세프스키가 반전의 주인공 부시를 했다. 손흥민은 16라운드부터 다시 왼쪽 윙포워드로 변신해 팀 승리에 기여했다. 원톱을 히샬리송에게 넘겨주고 날카로운 날갯짓으로 공격 에너지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의 지원 속에 히샬리송이 이 경기에서 3골을 몰아치며 부활했다. 쿨루세프스키의 변신도 놀랍다. 시즌 초반 힘겨운 주전 싸움에 놓였던 그는 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이탈하자 기회를 잡았고 윙포워드와 섀도우 스트라이커를 오가며 맹활약했다. 손흥민과 함께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며 공격 포인트를 뽑아냈다. 토트넘은 10라운드까지 8승 2무 승점 26으로 선두에 올랐다. 하지만 11라운드부터 15라운드까지 1무 4패로 무너졌다. 승점 1추가에 그치며 5위로 내려앉았다. 16라운드와 17라운드에서 승리하면서 부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승점 33으로 5위를 지켜냈다. 선두 다툼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토트넘에도 기회가 엿보인다. 현재 선두는 아스널이다. 아스널은 12승 3무 2패 승점 39로 1위에 올랐다. 이어 리버풀, 승점 38과 에스턴 빌라, 승점 38, 2위. 3위에 자리했다. 승점 34위 맨체스터 시티가 4위다. 17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과 0에서 0으로 비겨주면서 토트넘이 선두와 격차를 줄였다. EPL 38라운드 일정의 절반이 코앞이다. 온탕과 냉탕을 오간 토트넘이 다시 일어섰다. 부상자가 많아 여전히 전력 공백이 심하지만 여러 선수들이 힘을 합쳐 부진의 늪에서 탈출했다. 역대급 선두권 싸움 속에서 다시 기회를 잡아나가고 있다. 24일 한국 시각 18라운드 홈 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한다. 같은 날 1.
2위 아스널과 리버풀은 맞대결을 벌인다. 3. 괴물. 경기장 어디에나 있다. 김민재. 미넨 구단도 리그 데뷔골 플러스 수비 활약에 칭찬 세례. 든든한 버팀목. 김민재의 뛰어난 활약에 바이에른 미넨 구단도 그의 활약을 특별히 조명하며 활약을 칭찬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18일 한국 시각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15라운드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 1대5로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했던 바이에른은 이번 대승으로 다시 자신감을 회복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한 김민재의 모습이 바이에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민재는 전반 7분 슈투트가르트가 왼쪽 측면 돌파를 통해 바이에른 문전 앞으로 진출하고자 했지만 빠른 커버로 상대 공격을 저지했다. 전반 10분에도 온다브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화려한 드리블 돌파 이후 슈팅을 통해 바이에른 골문을 위협했으나 김민재가 몸을 날리며 공이 골문 안으로 향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김민재는 전반 17분 전방으로 나서서 공을 전달하며 슈투트가르트 수비 사이를 흔드는 패스를 선보이기도 했으며 전반 21분에는 파그노만이 돌파하는 상황에서 공 앞을 먼저 차지하며 파그노만이 공을 몰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득점아 아쉽게 취소됐다. 전반 24분 파블로비치가 키커로 나선 프리킥 기회에서 김민재가 문전 앞 헤더로 슈투트가르트 골문을 갈랐다. 하지만 VAR 판독이 이뤄질 수 없는 충격적인 이유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이 인정되지 못했다. 전반 추가 시간에는 김민재가 클리어링한 공이 박스 근처 뮬러에게 향하며 좋은 공격 기회가 됐고 뮬러가 차분하게 슈투트가르트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앞서 김민재의 패스 상황에서 뮬러의 위치가 조금 앞서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다시 득점이 취소됐다. 도움도 기록했다. 후반 10분 페널티 박스 우측에서 날카롭게 올라온 크로스가 김민재의 머리를 맞고 케인에게 향했다. 케인은 골문 바로 앞에서 공을 머리로 밀어 넣으며 슈투트가르트 골문을 갈랐다.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첫 공격 포인트였다. 직접 골망도 흔들었다. 후반 18분 코너킥에서 파블로비치가 올려준 크로스를 김민재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쇄도하며 정확하게 머리에 맞췄다. 김민재의 헤더는 상대 수비를 살짝 맞고 골문 안으로 향하며 상대 수비와 골키퍼가 손쓸 틈도 없이 골망을 흔들었다. 득점 이후에도 수비에서 소홀하지 않았다. 후반 22분 기라시가 전진하는 상황에서 태클을 통해 공격 기회 자체를 차단했다. 대승 이후 김민재의 활약에 박수가 쏟아졌다. 독일의 SPOX는 김민재에게 평점 1.5점을 부여하며 김민재가 센터백 수비를 완벽하게 정리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페널티 박스 가장자리에서 파그노만을 저지했을 때였다. 그의 6번이 클리어링은 바이에른에서 단연 최고였다. 세트피스에서 초반에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세 번째 좋은 기회가 찾아왔고 세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라며 김민재에게 엄청난 호평을 남겼다. 독일의 TZ도 김민재에게 가장 높은 평점 1점을 주며 칭찬했다. TZ는 초반에는 득점이 막혔으나 후반 18분 득점하며 분데스리가 첫 골로 팀 승리 결정권을 확보했다. 그는 후방에서 수차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적인 몸짓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라며 김민재의 득점과 수비력을 모두 칭찬했다. 칭찬 행렬에 바이에른 구단도 합류했다. 바이에른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케인의 번개 같은 시작과 김민재의 클래스가 빛나는 경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슈투트기르트전 활약상을 조명했다. 바이에른은 그 중에서도 김민재의 활약에는 괴물 민재라고 칭하며 김민재는 타협하지 않는 태클로 동료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공격의 불씨가 됐다. 그는 후반 18분 헤더로 3대0을 만들었다. 투엘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바이에른은 14경기에서 7경기 클린시트 기록 중인데 이는 현재 분데스리가 최고 기록이다라며 김민재가 활약한 모습을 칭찬했다. 독일의 바바리안 풋볼도 김민재에 대해
경기장에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바이에른 선수가 없었다. 김민재는 경기장 어디에나 있었다라며 김민재가 경기장 전 지역을 쓸고 다니며 상대를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를 향한 바이에른 구단과 독일 매체의 호평은 불과 직전 리그 경기인 프랑크푸르트전 당시 패배의 책임이 김민재에게 크게 쏠렸던 것과는 대조된다. 당시 김민재는 수비 경합에서의 실수와 실점 상황에서 빌미를 제공하긴 했지만 유독 다른 선수들에 비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독일 매체 아벤트차이퉁은 김민재의 프랑크푸르트전 활약에 대해 김민재는 2주간의 휴식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경고를 받았으며 크나우프와의 경합에서 조심성과 태만함을 보이며 몇 미터 앞에 있었음에도 경합에서 패배했다라며 김민재가 연관되어 있는 실점 장면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 언론 빌트와 키커 등도 김민재에게 평점 6점을 부여하며 김민재의 활약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 독일 매체 대체는 김민재는 경고 누적 퇴장의 위험까지 있었다. 동료들과 함께 허우적거렸다라며 김민재의 이날 경기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바이에른 레전드 토마스 헬머도 김민재를 비판했다. 헬머는 바이에른 수비진은 개별적인 특성은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는 두 명이 센터백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김민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만 실수가 많았다. 그는 노련한 선수지만 겁을 먹었다. 프랑크푸르트는 그를 몇 번이나 견제했고 공을 잃었다. 라며 김민재가 프랑크푸르트의 견제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민재의 몸 상태는 정상일 수 없었다. 바이에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으로 한국 대표팀 등 A매치까지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티아스 더리우트가 시즌 초반 부상을 당하고 복귀하자 다얏 우파메카노가 이탈했고, 최근 우파메카노가 부상 복귀한 시점에 더리우트가 다시 한번 무릎 부상으로 팀을 떠나며 김민재만이 센터백 포지션에서 꾸준히 출장했다. 김민재 없이는 센터백을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팀 동료들의 부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계속된 풀타임 소화에 김민재도 리그 경기 도중 지친 기색을 보이는 등 어려운 시간이 이어졌었다. 지난 하이덴하임전에서는 후반에 체력 저하를 보이며 연달아 실수를 범해 팀 실점에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으며 경기 막판 체력 문제를 보이는 듯한 모습도 있었다. 겨우 2주간의 휴식을 취했다. 코펜하겐전을 앞두고 김민재는 엉덩이 타박상 문제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다. 독일 매체 빌트는 김민재는 이미 월요일 훈련에 불참했다. 그는 다가오는 코펜하겐전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며 김민재가 훈련에 이어 경기에도 나서지 못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투엘도 명단 제외를 결정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독일을 덮친 폭설로 바이에른과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가 연기되며 추가 휴식을 취했고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다.